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사탄만세님이 최근에 저한테 여러가지 썰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번 채팅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님, 제 지인분이랑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미래의 호년 아들이 많아지면 미래의 한국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예전에 한국 여성들의 폐악질을 미래 한국 여성들에게 많이 투영될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국내 남녀 결혼 시장은 파이는 작아지는데 반면 국제결혼 파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어제 통계 수치에 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작년 2023년 전체 이제 국내 남녀 혼인 건수는 재작년 대비 1000건 감소했습니다. 1000건. 그러니까 한국 남자, 한국 여자의 결혼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은, 그러니까 2023년 국제결혼은 재작년 2022년 대비 3000건이 증가했어요. 3000건. 그러니까 국제결혼은 증가하고 있고 국내 남녀 결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10년만 가버리잖아요. 내가 계산해볼까요? 10년만 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으로 한 10년 정도 갔을 경우 국내 혼인 건수가 1000건씩 감소하면 한 2034년 기준으로 하면 국내 남녀 혼인 건수는 한 16만 건밖에 안 되고 국제 결혼 건수는 이렇게 3000건씩 추가된다고 봤을 경우에 한 보자 19,000 더하기 27,000 한 4만 건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됩니다. 이때면.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오르지 않지만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꾸준하게. 만약에 한 국내 혼인 건수가 한 14만 15만 되는데 국제 결혼 건수가 4만 넘어가면 그때 가서 여자분들이 긴장할까 긴장하지 않을까? 엄청 긴장합니다. 그때부터. 왜냐면 파이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떤 거냐면 누가 결혼하잖아. 그러면 오빠 있잖아. 오빠나 남동생 있으면 막 러시아 이제 동서 생기고, 예, 일본 동서 생기고, 우즈베키스탄 동서 생기고, 미얀마 동서 생기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청첩장 받았는데 이런 거야. 뭐 신랑 김민호 대 뭐 신부 미나코 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이런 청첩장 받는 거야. 이제 시행하면 갈수록 지금 10개 중에 하나는 국제결혼이니까 이제 청첩장 나오면 이제 그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이제 뭐 신랑 조영우 대 조영우 신부 엘레나 신부 나탈리아 이런 거 나오겠지. 신부 갈리나 이거 러시아 이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러시아 이름. 네.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도 10상 중에 한 상은 나오는 거잖아요. 수치로 보면 앞으로 더 나오겠지. 그럼 여자들이 긴장할까 긴장하지 않을까?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한 5년 상간에 여자들이 결혼 못하는 사람 진짜 많이 생겨요.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자들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여자분들도 알고 있어요. 국제결혼 시장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고 남자들이 관심이 많고 본인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 불안한 사람도 많거든. 지금 여자분들 길거리에 보면 표정이 안 좋잖아요. 왜 안 좋냐면 혹시나 결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한 표정 있죠.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자신들이 멘탈이 안 좋으면 표정이 드러나. 이게 남자하고 다르게 여자들은 자신들의 감정 상태가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웬만하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여자분들 멘탈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얼굴에 드러나. 이게
그러니까 무표정도 아니고 약간은 좀 그 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약간 째려보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과거 대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자분들은 그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뭐 남자들이 한국 여자 만나면서 결혼한다? 이제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여자분들도 이제 능력이 없으면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결혼 못 하는 겁니다. 결혼장에 나온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결혼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감당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그동안 잘했어야지. 맞잖아요. 자, 그러면 미래 혼혈아도 많아지면 이미 외곽 지역은 혼혈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시내 지역은 아니지만 시 외곽 지역은 혼혈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미래 한국에서 피해 많이 볼 것 같다. 피해 많이 봅니다. 적게 보지 않습니다.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한국 땅에서 이제 자녀 낳고 사는 국제 여성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에 뭔가 기여하지 않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무시 못하거든요. 이게 여자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점점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덩어리가 커지고 있어.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집단 형성해요. 지금 소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분들 덩어리 커져가지고 나라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할 거야. 그럼 요구 조건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구 조건 들어주게 되면 이분들이 요구 조건을 못 들어줍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명분이 없잖아.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를 일단 해달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 근데 이분들은 명분이 있어. 뭐냐, 한국 땅에 살고 있고 한국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일꾼을 일하고 있고 자녀도 낳아주고 있어요. 명분이 확실하죠. 근데 이분들은 솔직히 해주는 게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원래 복지라는 게 그래. 복지라는 게 선순환이 뭐냐 하면 뭔가를 받으면 그만큼 뭔가 보답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자분들한테는 복지는 아무런 보답이 없어요. 여자들은 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한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 받으면 뭔가 해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해주고 나서 받든가. 근데 무작정 받으려고 하잖아. 그거 자체가 머리가 망가진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니까? 등가교환 모릅니까? 등가교환? 지금 여자분들 하는 행동은 등가교환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뭐 배운 거야 도대체?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밥 주고 돈 주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럼 열심히 살고 고생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피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한국 여자들도 피해 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을까를 따집니다. 분명히. 아니 왜 이렇게 여성의 삶이 힘들어졌을까? 이 원인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누구긴요? 지금 젊은 여자분들. 분명히 따질 겁니다. 여성 진비이 생기고 만약에 이제 국제결혼 파이 많아지고 결혼 허들이 여자한테 높아지고 남들이 여자를 도와주지 않고 여성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면 누가 이렇게 판을 키웠을까를 따집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이 누굴까요? 남자의 원인? 아니야. 결혼 시장이 비정상적인 형태, 사회에 뭔가 비정상적인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숟가락 얹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안타깝지만 지금 젊은 여성들이 그 원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으니 거짓거리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예전에 한국 여성들의 폐악질을 미래 한국 여성들에게 많이 투영될 것 같다. 투영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것도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이제 투영을 시키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폐악질을 하면 더 욕먹습니다. 생각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을 한 여성을 뭐 한국 여성이 뭐 미혼 여성이 뭔가 테러한다 아니면 뭐 괴롭힌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있잖아 미혼 여성 이미지 정말 나빠져. 지원 다 끊어버려. 가뜩이나 뭔가 사회에서 역할을 못하는데 아무리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좀 알아서 좀 조용히 살든가. 근데 그런 피해의식 아직도 주입하고 괜히 막 열정이 사는 사람을 괴롭혀? 그러면 이미지 더 나빠져.
사회적 프레임이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미혼 한국 여자가 뭐 한국에 살고 있는 이제 동남아 이제 여성이나 그 자녀에게 뭐 폭력을 쓴다, 뭐 갑질할 이런 게 기사화 돼봐. 그 남자들 붕괴 안 하겠냐고요. 그런 거 기사 한번 이슈거리 나오잖아. 그러면 아무도 안 써줄 거야. 아무도. 채용은 안 할 거야 이제. 근데 안 바뀌어봤자 잡으세요. 최근 20대 출산하는 게 좋다는 영상에서 태어난 40분 절대 안 바뀌어. 근데 웃긴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온라인에 그렇게 할까? 현실에선 족밥이거든. 그분들이 온라인에서 말고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힘은 뭐예요? 돈과 권력이야. 둘 다 없어, 근데. 그 사람도 돈과 권력이 없어요, 여러분. 미혼 여자가 돈과 권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돈과 권력이 없으니까 온라인에서 그렇게, 그냥 이제, 그이나 적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돈이 안 들거든. 권력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말이지. 명분이 있어야 말인데. 그런 거 하면 할수 이미지 더 나빠지는 거 생각해봐.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 이게 뭔가 보면 여자분들이 한번 비지상이 되니까 계속 비정상이야. 그렇지 않나요? 뭔가 자신이 뭔가 오염되면 그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거나 물을 버려야 되는데 계속 오염시켜. 계속 삽질의 연속이야. 생각해봐. 사회에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돈 없고 있잖아. 힘 없고 여자 같은 경우에 외모까지 없잖아. 생물학 능력까지 없으면 족밥이야, 족밥. 사회 족밥이잖아. 그럼 알아서 기어야 됩니다. 살려면. 근데 더 반대로 가고 있잖아. 반대로. 그러면요, 아무도 걸도 안 봐줘.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잖아. 그럼 사회에서도 이걸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그냥 봐주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면 아예 뭐 배제시켜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받아주는 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지. 영원할 거나 영원한 거 없어. 언제부터 이랬다 그래. 언제부터. 자기도 언제부터 그랬다고. 맞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본인 생각이고 한시적이야, 한시적. 지금 뭐 FM이나 PC 같은 것도 한시적이잖아.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언젠간 없어지는 거야. 없어질 경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 힘이 빠졌을 경우. 자기들한테 뭔가 아무런 지원이 안 왔을 경우, 아무런 관심 못 받았을 경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근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하면 할수록 이미지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폐악질을 하잖아. 그러면 점점 좀 혼자 산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요.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돼. 이렇게 되면. 왜냐, 이런 이미지라는 게 무서운 게, 사회적 프레임이 무서운 게, 사회적 프레임이 강하게 안 좋게 박혀버리면 우리가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주게 돼.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뭐 장애인 시위 같은 거 하면 장애인 대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장애인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게 되잖아요. 물론 모든 장애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폐악질하고 뭔가 이제 괜히 멀쩡하게 사는 분들 피해주고 하잖아요. 이게 쌓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가 딱 박혀버려.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관심 많이 주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일자리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예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 막히는 세대들 사람은 안 보잖아.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맵다는 거지. 왜냐하면 한국 여자들은 너무 한없이 약하거든요. 약하거든. 너무 약해요. 근데 자기들이 약하다는 거 모른단 말이야. 약하기 때문에 할당제 만들어주고 복지 챙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반응이 더 약해져. 그럼 끊기면 어떻게 살까? 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이제 정시장 못 다니고 그럼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나쁘긴 한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봐봐. 국제결혼 파이는 커지고 국내 남녀 결혼은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남녀, 그러니까 한국 남자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 안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간다고.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점점 이쪽으로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점점 반려자를 외국 쪽에서 찾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럼 혼자 살 거면 돈이라도 열심히 모아요. 여행 갈 게 아니라. 지금 여자분들 통장에 텅텅 비어있는 사람은 천지 삐까리거든? 근데 무슨 혼자 살겠다는 건지 참. 그러니까 좀 현실 파악 좀 하시고 자꾸 미디어 그 나오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국제결혼 파이가 커지면 나 어떻게 살아갈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